국민의힘 혁신위 1호 혁신 안건 대상인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요거부터 좀 보죠. 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의 마음이 많이 상한 것 같다. 녹이는데 노력할 것이다. 이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는 만나든지 전화라든지 뭔가 대화를 해보고 싶다. 뭐 이 얘기인 것 같은데 연락 온 거 있습니까? 인요한 혁신위원장 측에서? 뭐 저는 모르는 번호 안 받으니까요. 네. 모릅니다. 왔는지 안 왔는지는. 아 그래요? 네. 확인 안 해봤어요? 하루에도 모르는 번호 한 10명, 20명씩 오는데 제가 뭐 모르는 거 안 예. 받기 때문에 예. 모릅니다. 그 이후에 마주친 적 없습니까? 인요한 혁신위원장? 어제 혹시 이태원 갔었죠? 어제 그 이태원 충무시에. 서울시청에 전 갔는데 예. 저는 일부러 뭐 지금 상황에 정치인이 잘한 게 뭐가 있냐 하면서 예. 저는 천하용이 멤버와 함께 뒷줄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함께 앉아 있었고 예. 저는 인요한 위원장 잘 안 보였는데 1부 끝나고 갑자기 와 소리랑 막 웅성웅성 하더니 한 5분 동안 막 소리 지르고 사람들이 그러길래 뭔가 봤더니 저기가 나중에 기사 보니까 인요한 위원장이 퇴장하는데 항의받는 모습이더라고요. 예. 마주치지 않았군요. 어제. 예, 그래서. 예. 혹시 만약에 인요한 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 만납시다라고 연락이 오면 만날 용이 있습니까? 아니 이분은 저한테 잘못한 것도 없고요. 예. 이분은 저를 만나야 될 이유가 딱히 없어요. 아니 왜요? 아니 당 혁신위원장이니까 전 대표 전 원내대표 만나서 조언을 듣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한테 조언 들을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원래 만약 뭔가 정치적으로 인요한 위원장이 해보고 싶으면요. 네. 빌드업을 해야죠. 어떤 빌드업이요? 당장 다음 코너에 출연한 김병민 같은 사람은 저한테 사이비 평론가라 그랬고, 예? 그리고 당에서 보면 뭐 대변인이란 작자가 지금 뭐 하는 말이 뭐냐면 이준석을 내쫓아야지 3-4% 지지율이 오른다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사람부터 정리하고 그다음에 자 우리가 성의를 보였으니까 얘기를 좀 해볼까 이렇게 하면은 그래.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사람을 만나줬다가 그 다음날 또 어떤 물색 모르는 사람 나가가지고 이준석을 잘라야 뭐 지지율이 오른다 뭐 이런 소리 해대면은 저만 웃음거리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든 일단 김기현 대표든 예. 혹시 나중에 뭐 누가 오게 될 선대위원장이든 네. 이준석 전 대표하고 만나서 이제 예전에 있었던 일을 풀려고 하면 예. 아니 이게 지금 한 사람이 돌발적인 발언이 아니라 네. 아니 그래도 아무리 우리가 김병민 최고위원을 그냥 방송에서 그냥 재밌는 사람 봐도 이 사람이 최고위원이란 말이에요. 가서 최고위원이 그런 소리 하고 앉아 있고 그 다음에 대변인이 뭡니까 당의 입장을 대신해서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소리 하고 있으면은 제가 뭐 만났는데 다음날 또 그런 소리에 제끼면 저는 완전 웃음거리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 이준석 전 대표에게를 저격했던 사람, 공격했던 사람들을 다 정리를 하고 나야 내가 만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정리라는 게 적어도 그 사람들이 네. 어디 뭐 페널티를 받던지 아니면은 적어도 당 대표가 그들을 준엄하게 꾸짖던지 예.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당내 분위기가 정리돼야 되는 것이지. 지금 보세요. 나이 60 넘어가지고 안철수도 이걸 배워가지고 지금 혁신의 시작은 이준석 제명이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정신이 이상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거부터 정리하고 시작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그냥 우선 만나면 좋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정치를 뭐 이렇게 합니까? 자 그러면 예. 논의의 범위를 좀 확장시켜서 예.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전화 왔어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비공개로 이준석 전 대표 좀 만나자고 하십니다 라고 연락이 오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니 거기는 본체가 문제예요. 예? 본체요? 예, 거기는 본체가 문제인 게 옆에 사람이 한 것도 아니고 예.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 내쫓았으니 참 잘 됐다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저한테 묻지 마세요. 예. 다 알아요 국민들이. 그래놓고 지금 와가지고 한 다음에 제가 뭐 반응한 다음에 나중에 또 그래버리면 저만 웃음거리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저는 자 우리가 생각해 보잖아요. 우리가 요즘 보면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것들 뭐 학교 폭력도 있고 뭐 뺑소니 사건도 있을 거고 그런 거 보면은 우선 덮어놓고 만나자 하면 무슨 식으로 여론이 반응합니까? 예? 아니 그 만나는 거 자체를 나쁘게 볼 사람 연예인들 보세요. 학교 폭력 터지면은요 억지 사과합니다 가가지고. 예. 예. 상대가 받는 거 안 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연예인직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억지 사과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얘기는 네.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무슨 뭐 사과하는 퍼포먼스를 저 대중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게 비공개로 속 터놓고 한번 얘기 한번 해보자. 그간에 있었던 일 정리할 거 정리하고 만나자. 라고 하면 싫어요 하겠어요? 그건 일말의 신뢰관계 있는 사람들끼리 하는 거고요. 네. 예를 들어 제가 그럼 윤석열 대통령과 비공개 대화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얘기해 볼까요? 저 윤석열 대통령과 비공개 대화에서 우크라이나 가는 거 상의했습니다. 바로 TV조선에 가가지고 대통령 관계자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뭐 친서를 달라 그랬다니 어때라니 실제 그런 일이 있지도 않아요. 근데 이상한 소리 했잖아요. 아예 안 만나는 게 상책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사람 뒤통수를 치는 사람들한테 만나면은 무슨 뒤통수 칠지 모릅니다. 그럼 지금 대통령과의 만남도 의미가 없다? 아니 보세요. 신뢰관계 깨졌는데 그런 신뢰 대화라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예.
보세요. 신용 떨어지면요 현찰 거래밖에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 저 징계 해제 네. 이거를 그렇게까지 반대하는 저 이유가 반대라고 그래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보이는 이유는 뭐예요? 아니 내가 죄가 없는데 무슨 사면이냐 이 얘기. 첫째는 그거고 둘째는 이게 무슨 꼴입니까 진짜. 왜요? 이게 뭐 대단한 시혜적 권력을 가진 것처럼 사면 홍준표 대표도 당장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제가 대구에 가서 뻐꾸기 탕란론을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지금 보세요. 홍준표 전 대표 2번 지낸 사람이고요. 네. 거기다 대선 후보까지 지낸 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말 갖고 이제 징계했다는 거죠. 김기현 대표가 조금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이야기했다 그래가지고 뭐 별로 실효적인 것도 아니에요. 이분 뭐 어디 총선 출마할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징계 때려 상임 고문에서 잘라버렸거든요. 저는 이게 무슨 의미냐. 저는 지금까지 굉장히 이 정당의 윤리 징계나 이런 것들 희화하면 사용해왔던 사람들이 이걸 지금 또 무슨 대단한 시혜적 조치인 것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다른 의도가 있다고 봅니까? 혁신위에서 이거를 1호 안건으로 꺼낸 이유? 저는 그냥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TK의 초선 의원 한 사람이 이런 얘기했다고 보도가 됐어요. 당사자의 수용 여부와 무관하게 당은 포용적인 이미지와 명분을 얻게 됐다.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비유했잖아요. 학교 폭력 한 다음에 나중에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억지로 사과한 다음에 이제 피해자와의 관계가 개선되었으니 도움이 될 것이다. 뭐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당이 감수성이 없는 거와는 더불어 가지고 둘째로는 자 이런 징계 문제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해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징계가 잘못되었고 그리고 과거에 당이 이런 식으로 다른 의견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윤리가 가동되고 이랬던 것에서 반성한다 이렇게 나와야지만이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이제는 저런 짓 안 하려나 이런 생각인 거예요. 네? 그래도 혹시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강하게 좀 반발을 하고 노라고 얘기를 하면 오히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이미지 같은 게 좀 마이너스가 될 위험성은 그러니까 없겠어요? 두 번째는 그거죠. 그런 걸 노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항상 똑같아서 저는 1년 반 동안 저한테 겪었던 건 뭐냐면 저한테 막 엄청나게 이제 저한테 해코지를 한 다음에 그럼 제가 거기서 반대한다 그러면은 애 취급하려고 그러죠. 그다음에 예. 나이 40 된 사람한테 애 취급하려 달려드는 태도 자체가 지금 이 당의 문제예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앞서 제가 저 윤석열 전 대통령 죄송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이준석 전 대표의 만남에 대해서 물었을 때 이준석 전 대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신용이 떨어졌을 때는 어음거래 말고 현찰거래해야 된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저 대통령실에서 받을 수 있는 현찰 거래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건 그들이 생각해야 될 문제지 제가 생각할 문제가 아니죠. 그거는. 마음속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니요, 저는 없어요. 그들이 생각할 문제고 그들이 생각해야지 왜 제가 뭐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요. 없어요. 얘가 어디 있어요? 그래요? 네. 뭔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얘기를 안 하는 느낌이 좀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혁신위 얘기 좀 더 해보죠. 인요한 혁신위원장 자체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분 모릅니다. 그래요? 여러분이 TV에서 보는 모습 정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평가할 게 없다는 거예요? 좋든 나쁘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혁신위원장도 그렇고 모든 새로 당에 들어오는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유명세 갖고 평가받기도 해요. 그것 때문에 관심 받기도 하고요. 그런데 회의를 거듭하면 할수록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제 내용이 집중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요한 위원장이 만약에 정치를 진지하게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한테 조언을 들었다고 한다면은 이 당의 지금 문제가 뭔지를 깨달았어야 돼요. 문제가 뭔데요? 예를 들어 이준석과 홍준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준석이 징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당을 안 찍는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그 자체로 오판입니다. 지금 강서 보궐선거에 국민의힘을 안 찍은 사람들이 이준석 징계 때문에 이준석을 국민을 안 찍었다 생각하면 오판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는요.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정책을 풀어나가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예요. 그거 외에 아무것도 없고 그게 95%고 나머지 5%예요. 자, 근데 인요한 혁신위원장도 대통령에 대한 스타일에 대해서 매끄럽지 못하다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저는 모르는데요. 그래요? 뭐 그렇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거야 검색을 그렇게 계속 해보시니까 그런 거고 전 못 들었어요. 그래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대통령실에 그런 부분들 전달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왜 전달할 대상입니까? 그러면. 그건 그냥 인요한 위원장이 가가지고 나는 이렇게 평가한다 바꿔야 된다 공개적인 요청을 해야지 효과가 있는 건. 전달이든 공개적인 요청이든 어찌 됐건 얘기하면 뭔가 혁신위에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전달을 안 해가지고 안 바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대통령이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 사설에서 매일 두드려 맞고 있는데 그걸 못 보셨으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대통령도 알고 있는데 변화가 없는 거다 이런 의미예요? 아, 야 내가 사면 초과구나 이 정도 돼야 움직일 뿐이에요. 우리 잘 알아요. 그런데 혁신위가 무슨 지금 혁신위원장이 대통령 비위 맞추는 시중 드는 곳입니까? 가서 전달 드리겠다. 뭘 전달 드려요? 예. 그게 지금 굉장히 아니란 거예요.